다음 내용은 오늘 살펴볼 재판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오늘 중계가 됐는데 다 중계가 된 건 아니고요. 일부분만 중계됐는데 먼저 그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가할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은 헌법상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이 무죄 처정을 받을 권리 등 다른 법익도 함께 보호되어야 합니다. 중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중조사 전까지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착석해 주시고요. 특검 측에서는 김 특검범님 나오셨고요. 그다음. 네 분과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청와대 특임교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모습이 공개된 거는 오늘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공개됐을 때하고 달랐던 점이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왔고 지금 들어온 소식에 보면은 재판 중에 건강 문제 때문에 들 것에 기대서 이동했다라는 좀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 중계는 애초에 이제 그 서중 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오후에 이제 서중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안 좋다, 좀 퇴정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웬만하면은 있어라라고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은 퇴정은 안 되고 대신에 좀 잠깐 누워서 쉬다가 들어와라. 그래서 들 것이 들어오고 거기에 기대서 나가서 쉬고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생님, 이게 재판에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나갔던 적이 있었던가요, 김 여사가? 과거에 이제 재판 도중에 예기치 못한 증거가 나오니까 머리가 좀 아찔아찔해가지고 조금 빈혈을 느꼈던 거, 어지러움을 느꼈던 거, 그거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건강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지금 보도를 보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형태의 들 것이 법정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 이동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정관장님, 이게 공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다 공개가 되지만 김 여사 관련 재판은 앞부분에 한 5분 정도만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계를 해야 하는 부분까지는 중계를 한 것이고 법원 설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법익에 따라서 피고인의 명예 또 피고인이 갖고 있는 방어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걸 전체를 다 중계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왕 하는 거 다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갖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서증 조사 전 단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피고인 이제 김 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예 돌려보내면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축을 받으면서 구속 피고인 대기 장소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준우 대변인 들으시기에 뭐 김 여사 건강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 혹시 있어요? 따로 들은 얘기는 없는데요. 지난번에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보소 신청을 할 때도 또 사유가 건강 이상이었었거든요. 아직 보소 결과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그때 신청할 때는 이제 건강상 이유를 들었을 때 그 전에도 건강상 이유 때문에 좀 이제 재판 참석이 어렵다 등등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실제로 나오기 전에 어지러워서 몇 번 이제 휘청거리기도 했었었고 지금도 재판장에서 하다가 기대어 있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아까 지금 강성필 이제 좀 부대변인께 하셨던 말씀이 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와서 아찔해가지고 뭐 갑자기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진 것처럼 저번 재판 뭐 심신이 좀 미약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았다 이미 예고가 됐던 부분이 이번에 마침 건강상 실제로 안 좋아지게 나타나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가 이제 그런 또 식사를 잘 못한다고 또 여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기력이 없겠죠. 그런 상태 같고 그다음에 문서 이제 그 서증 조사라고 그래서 아까
이게 뭐냐면 문서 증거의 줄임말이 서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라든가 통장 내역, 녹취록, 카톡, 이메일 이거에 대한 증거를 양측 다 인정하느냐. 즉 예. 검찰이 제기했던 부분, 특검이 제기한 것 중에서 이 증거가 위조나 조작이나 또는 이제 적법하게 수집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 내용까지만 짧게 공개하는 걸로 아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예. 건강상에 안 좋다는 것은 이제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다 좀 보여지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보석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김 여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 오빠죠. 김진우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그 모습. 특검에서 김진우 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점 좀 분명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물건들 왜 본인 장모 집으로 옮겨놨습니까? 오늘 김 여사 일과에 대한 뉴스가 좀 많습니다. 뒤에 최은순 씨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호소를 했냐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계로 인한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 글쎄 편견이라기보다는 지금 혐의와 관련된 뭐 증거나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뭐 구속의 핵심은 이제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예. 아니면 도주의 우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공공지구 개발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굉장한 특혜가 주어졌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특혜가 주어져서 내야 될 돈이 굉장히 축소된 이게 핵심인데, 예. 이제 김 여사,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관짓지 말아달라고 한 부분은 소위 말하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이런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의 대가로서 김 여사가 지금 뭐 금거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소위 말하면은 어머니 집이나 오빠 집에 지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러니까 권력의 힘을 빌어서 특혜를 받은 공공지구 개발이 있었고 또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금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갖다가 예. 소위 숨겨주고 이런 대가들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가족 간에서 범죄를 숨겨주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구속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김진우 씨가 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겠군요. 또 하나 정관준 대변인. 예. 이 부분이요. 금거북이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감사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 이 얘기를 그거는 부인할 수 있겠지만 김 여사가 평소에 선물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글쎄 뭐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오빠인 김진우 씨가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어떻게 취득했는가 본인 여동생에게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진우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뭐 사실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그 가족 관계에서 본다면 자기 여동생이 뭐 금부치를 갖고 있는데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이거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김진우 씨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수록 자꾸만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법리로만 봤을 때 본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되는지를 평가해 달라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지금 사안만 봐달라. 그렇죠.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는요. 국고손실죄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인데 이 금액이 뭐 아주 크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구속한다?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봐달라는 이야기를 재판부에 요청한 거라고 봐야겠죠.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광재 대변인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하고 다른 세상에 사는 건지. 아니 오빠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가족 관계니까 오빠니까 믿고 김건희 씨가 김진우 씨한테 뭘 맡겼을 것이고 또 김진우 씨도 동생이 받은 것이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게 아닌 걸 아니까 장모 집에까지 가가지고 숨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빠니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김건희 씨 오빠가 사실 이 윤석열 정권 1년 지나고 나서는 실세였어요. 실세.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도 김건희 씨 오빠를 통해 가지고 유명한 화백의 그림도 전달하고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판부에서도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윤석열 부부와 뭐 인척 관계라고 해서 더 없는 죄를 지어내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재질이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조금 어두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발부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게 보는 것 같네요. 저는 이게 나온 증거 관계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저는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왕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는 잠시 맡아줬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숨기려는 의도 이게 이제 증거 인멸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야 뭐 할 수 있는 변명이 그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갑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동생이 그것도 영부인인데 자기한테 뭐 이것저것 맡기면은 그것을 아니 떳떳한 거면 자기 집이 더 넓을 텐데 왜 그것을 본인한테 맡기겠습니까? 왜 처가까지 갔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는 자기 집에다가 보관했으면 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겠지만 왜 장모 집까지 가져가서 숨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아마 이르면은 오늘 밤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남매가 이제 구속이 되는 거고 구속이 안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뭐 기소를 하게 된다면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지금 관련해서 일과 관련해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최은순 씨가 고액 체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박찬용 선생님, 이 금액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이 있었나 봐요. 또 다른 저는 몰랐는데 한 25억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2013년에 최은순 씨가 부동산을 갖다가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차명 거래는 이제 등기법상 위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27억 정도가 이제 부과가 됐는데 지금 안 내고 있는 돈이 25억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벌써 꽤 지난 일인데, 근데 이게 지금 11월 달에는 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일괄 공개하거든요. 근데 분야별로 누가 이제 그 체납자 명단에 들어있나 기자들이 볼 텐데 거기에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그 금액을 지금 1위다. 미납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보도에 나온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2021년이죠. 지금 이제 모친인 최은순 씨가 이걸 중원구에다가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는데 이게 1심, 2심, 3심 모두 다 세 번 다 해서 전부 다 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실상 더 이상 좀 이걸 논하기는 다투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야 되는 돈인 거죠. 그렇죠. 내야 되는 건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금액이 커서 전국 체납자 중에서 10,000명 넘는 체납자 중에서 개인 체납자 중에서 이게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체납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제 불명예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더 이상 좀 뭐 버티거나 또는 소송을 해가지고 더 다투기보다는 좀 성실하게 납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강성필 대변인이 했던 것 중에 제가 좀 반박할 게 있어서 짧게 좀 덧붙이면요. 아까 이제 오빠가 김진우 씨가 실세다 뭐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실세 정도 되려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 정도 돼야지 실세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니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사퇴를 통보했을 정도 그 정도가 실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하는 행정관들 300명의 인사를 처음에 다 조각했던 사람이 김현지 실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실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준우 대변인 몇 줄 보니까 패턴을 알겠어요. 아까 그리고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아까 왜 평소에 선물 많이 받았다 그 얘기 또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이 내용을 보세요. 만약에 그 말이 매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선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선물 많이 받았다 얘기한 것은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이끄는 대표 정도 되면요. 거래업체라든가 또는 이제 위탁은 업체라든가 이런 분하고 명절 때 또는 평소에 선물 주고받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 쭉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요. 김현지 부서실장이 실세라고 치고 그래도 금고북이라든지 고가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우리가 공직자의 가족이면은요. 그 공직자가 공직을 잘 수행하고 뭐 예를 들어 말조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행도 조심하게끔 가족이 오히려 더 엄마나 오빠면은 논란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금고북이나 그림은 고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 혹시 이거 뭐 뇌물 받은 거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가족의 마인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몸조심을 왜 해야 되는지, 언행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 멀쩡하게 대통령실 들어갈 때 맡긴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가운데 지금 이게 맡겨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오히려 공직자도 수처시 똑바로 하도록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묻지도 않고 선물 많이 받으니까 그 부패가 만연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할 얘기가 되게 많으니까 정관재 대변인께 그거 하나 지금 뭐 모친이니까 대통령과 공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척이 이런 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최은순 씨 재산이 지금 대략 뭐 최소 잡아도 250억 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예. 그러면 재력가라면 본인의 재산 처분해서까지라도 이 세금을 내는 게 있다면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예. 아니 저도 가끔 돈 없을 때 세금 내라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일으켜서 세금 냅니다. 그거는 저는 그 최은순 씨가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였고 사회 지도층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더군다나 이게 법적 분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뭐 이 결과를 보고 기다려보고 이제 낼지 안 낼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미 3심에서 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확정이 됐다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뭐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